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세 남자의 90년대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12월의 시작과 함께 만났던 이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발굴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발포로는 이 영화의 대사, 명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희가 에피소드 초반에 영화 대사를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번에는 약간 줄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대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매번 진행하고 있는 그 명장면 코너와는 별개로 오늘은 이 영화의 명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소설 원작이다 보니까 조금 문장이 좋은 대사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조셰프님은 이 영화의 명대사 혹시 어떤 부분이 딱 기억에 나세요? 좀 이게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네네. 대사들이 꽤 좋더라고요. 좀 문학적인 느낌이 네, 나죠. 문학적인 느낌이 나고 저희가 이 대사 하면은 되게 탄복했었던 네. 감탄하면서 저희가 발굴했던 영화가 남한산성이죠. 아 그렇죠. 김훈 선생님 맞습니다. 원작 남한산성. 아, 남한산성이 더 좋았어요. 영화는. 네. 작품도 네. 여기서 갑자기 깨알 어필. 굳이 또 네. 이 남한산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남한산성 다시 들어주셔도 좋고요. 네네 맞습니다. 방송도 홍보에. 꽤 많은 내용이 있는데 네. 저는 이 준세이가 네. 준세이랑 아오이 둘 다 음. 연인들에게 네. 현재의 연인들에게 자신들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아우팅하면서 결국 이별하거든요. 영화에서. 네네네. 마빈에게도 내가 사랑한 건 준세이야라고 아오이가 이야기하고 음. 매미에게도 내가 사랑한 건 아오이야. 음. 그냥 보면 왜 저러지? 그냥 그냥 아오이한테 가서 살아간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준세이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랑하는 건 아오이니까 잊으려고도 해봤어. 널 받아들이려고 노력도 해봤고. 매미를. 네. 하지만 난 여전히 아오이를 사랑해. 평생 다시 못 만난다 해도 난 아오이를 언제나 늘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인데 네. 그렇지만 영화에서 준세이가 자전거를 타지 않고 저의 관점에서 보면 네네. 이제 제대로 직립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이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준세이는 가능한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준세이는 그때까지 그 매미에게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았고 그렇죠. 또 아오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도 네. 상당 부분 두려웠고 주저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 방향을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네. 준세이의 어떤 방향에 대한 정립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네. 일종의 선언문 같은 그렇죠. 거네요. 이 선언문이란 느낌 때문에 전 이 대사가 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직립 선언이네요. 네, 독립 선언이 직립 아니고. 네. 갑자기 네안데르탈인 이런 생각이 영화 보다가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꽤 많은 문장이 있었는데 네. 뭐 아오이 자신이 있을 곳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만 있어라고 그 보석상 주인이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도 갑자기 명대사 하시고 사라지는데 그렇죠. 근데 책을 보다 보면 그냥 그런 명대사만 하려고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게 네. 상당히 많이 축약된 건데 원래는 또 다른 인물이 이야기. 그쵸. 네네. 네네. 그 좀 손실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페데리카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게 네. 숨을 쉬는 걸 이야기할까? 음. 혹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걸까? 오.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이 대사를 보면서 사실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하나를 취할 수가 없는데 궁극적으로 행복한 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부도 중요하지만 명예라고 바로 따라오는 게 내가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될 것에 대한 갈망이 아오이는 준세이에게 기억되고 싶은 거고 네. 준세이 역시 아오이에게 기억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역시도 또 다시 제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누구에게 기억되고 싶은 걸까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삶의 우선순위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헤아려 보게 되는 그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사 하나하나가 영화만 보면 조금 좀 붕붕 뜨거든요. 네, 대사가 네. 약간 튀는 부분도 있고 명언인데 명언을 위에 갑자기 하는 듯한 느낌인데
책을 보다 보면 조금은 더 맥락이 그거에 이해가 대한 맥락이 되는.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어, 영화 보시고 난 뒤에 책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는 책을 생각이 한번 읽어보면 더 좋겠다.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네. 기억되고 싶은 방식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찾아가는 영화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원우 씨도 뭐 어떤 저는 이게 되게 이 영화의 그 대사가 주는 힘이 언뜻 되게 평범한 대사인 것 같은데 좀 곱씹게 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제 방송하는 중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문장인데 완벽한 사람과 사는 게 꼭 행복한 건 아니야라고 하는 대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대사가 폭발력을 갖게 되는 거는 다른 장면에 나오는 이제 준세의 대사가 이걸 보완해주기 때문인데 너는 네가 찾을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라는 대사랑 전 연계가 된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머릿속으로 상정하는 어딘가에 마치 21세기의 두오모 성당처럼 어딘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완벽한 장소가 있고 완벽한 장소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완벽한 사랑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고 믿고 그거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사랑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나 역시도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인데 이런 나의 있을 곳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완벽한 사람인 게 아닐까. 그 사람이 나의 공백을 채워주는 둘이서 뭐 원형에 가까운 완벽한 원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둥글게 이렇게 삶을 굴러갈 수 있는 2인 1조의 그런 팀을 구성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메시지를 이 영화가 결국에는 전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과 사는 게 꼭 행복한 건 아니야. 그다음에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시트콤 중에서 하이킥 3 그 네. 짧은 다리의 역습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때 윤계상 씨가 했던 말인지 김지원 씨가 했던 얘기인지 그런 비슷한 대사가 있었거든요. 내 주변에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완벽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 이 대사 완벽한 사람과 사는 게 꼭 행복한 건 아니야 라는 대사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은 혹시 또 기억나는 대사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그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도 네네. 하긴 했는데 그 명대사라기보다 먼저 이야기 드렸던 준세이의 친구 다카시가 말했던 대사, 너랑 아오이가 맨날 붙어 있었다는 얘기나 쌍둥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로 통했다는 얘기도 그만큼 둘 사이가 강렬했다는 거지. 그래서 덕분에 많이 배웠어. 너무 강하게 이끌리면 부딪히기도 쉽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저는 이게 전체 이 영화를 좀 간통하는 네. 그 설명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뭐 그 아까 이제 신비적 참여라는 개념 이야기하면서도 네. 설명드렸지만 이제 너무나 많은 연인과 부부들이 상담 시간에 오면 초반에 연애할 때는 이랬는데 뭐 결혼 후에 바뀌었다. 네네. 연애 초반에 이랬는데 몇 년이 바뀌니까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신비적 참여라는 상황에 이제 자폐적 세계에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것만 해결돼도 거의 이제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텔레파시로 통했던 적이 없는 거죠. 상대방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가거나 이해하지 못했는데 넘어가거나 네. 정말로 이제 둘이 이게 뭔가 이게 만나지 못했던 거를 약간 뒤집어서 잘 표현한 대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극 연출가가 무대 뒤편의 이야기를 우리 BTS라고 하죠. 비하인드 씬이라고 하죠. 그 뒤 얘기를 딱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텔레파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라는 얘기. 하지만 그게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직면해 나가는 게 또 다른 방식의 성숙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좋습니다. 이 영화 냉장과 열정 사이 아름다운 음악도 이 피렌체의 구석구석을 담아낸 이 영화의 화면들도 정말 큰 매력이지만 결국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의 가장 깊은 매력은 바로 이 대사들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화의 어떤 대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희 호우 시절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의 발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우 시절